범일안의 인사이드아웃 대가의 어깨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새해 들어서 또 처음 인사드리고요. 네. 지난해 4분기 네. 그때 뵙고 또 시장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설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보시죠. ROE가 올라가야 PBR이 상승한다. 네. 네, 너무 뻔한 얘기죠. 이 뻔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 그래 이건 테마야, 이슈성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 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변화나 이걸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상단이 항상 막혀왔던 거는 PBR이 못 올라갔던 이유인데 네. PBR이 못 올라간 건 아주 단순합니다. ROE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기업들의 후속 조치로 뒤따를 거냐 이것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주식을 고르실 때도 물론 방금 전에 여러 가지 화려한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좀 편안하게 투자하기 위한 종목들은 아마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결국 ROE라는 게 다 떠나서 기업 주주 가치를 좀 환원시켜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ROE가 개선되는 걸 찾아본다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좀 나아지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참 고질적인 그 낮은 네. PBR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개선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은 이제 ROE가 개선돼야 된다는 점인데요. 대표님 페이스북을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의 저 PBR의 원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코멘트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 말씀해 주시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한국 증시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은 결국 주가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금을 조달한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네. 그림에 보다시피 한국 주식은 항상 시가총액 늘어나는 만큼 주식이 안 올라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증시에서는 주로 자금 조달 기능이 강했던 거지 수익률을 담보해 주지 않았던 거죠. 약간 단순한 숫자이지만 결국 이 자본이 늘어난다고 한들, 시총이 늘어난다고 한들 투자자 수익을 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 근본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의 평균 주주 환원율입니다. 보다시피 한국이 29%입니다. 이게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우리가 굉장히 좀 약간은 좀 우리보다 좀 낮게 보기에는 중국 시장보다도 낮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저렇게 왜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낮을까?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ROE가 개선돼야 되는데 환원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돈을 기업이 많이 벌면 돼요. 근데 이게 옛날 같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쉽지 않잖아요. 네. 미국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주주 환원도 좋지만 아까 방금 전에 와보니까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의 출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높지 않고 시크릿한 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이 측면에서 막 계단식으로 확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환원율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정말 이게 화답을 할 것인지 아마 앞으로 올해 내내 아마 지켜봐야 될 주제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주주 환원에 관련된 거를 특히 무엇보다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배당도 중요하지만 자사주를 우리나라는 거의 다 자사주를 대주주의 어떤 지분 방어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ROE 높이려면 자본을 줄여야겠죠. 그러면 결국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네. 지금까지 관행을 봤을 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게. 네. 근데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표님도 궁금하시죠? 다들 기대하고 있죠. 사실 일본의 사례가 있으니까 네. 작년 3월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PBR 1 미만 회사는 개선안 제출하고
그거 잘 못하면 2025년 3월에 상장 폐지시키는 것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다음 주 안에 지금 들린 소문의 기사에 따르면 뭐 상장 폐지 강제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거기에 ROE 개선안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국 ROE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해야 된다 나온다면 기업들이 아마 뒤따르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러한 소위 주주 가치를 환원할 만한 자사주를 들고 있거나, 그 자사 들고 있는 거 소각하면 되니까, 아니면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있거나, 자사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에 국한해야지 무조건 PBR이 싸다고 좀 좋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보면은 그냥 무조건 그 PBR 낮으면 좋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PB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순자산이라는 거는 총자산과 총부채 사이의 차이인데 뭐 굳이 이런 제가 회계적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숫자의 숫자가 만약 정확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네. 그리고 과거에 93년에도 자산주 열풍이 한번 불었었고요. 그때 뭐 만호제강, 성창기업 뭐 이런 열풍이 불었었고 또 하나는 2006년에도 그때 장하성 펀드 나왔을 때 그때도 이런 PBR주가 한번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 기억나시니까 라더견 사태라고 그때도 사실 다 PBR주였어요. 생각해 보시면 왜 그때 PBR주는 올라가다 말았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순자산 가치 하나만 봤던 거거든요. 알다시피 뭐 설비 자산 가치가 높이면 뭐합니까? 공장이 안 들어가면 그만이잖아.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된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발라낼 수 있는 건 아니냐도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우에는 순자산을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세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는 네. 실질적으로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실질률이. 거의 6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위지만 실적으로는 1위인데 이거 감안하면 OECD 평균이 한 15%인데 60%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건 상속이나 증여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자산을 다 안 밝혀요. 그리고 자산 재평가도 잘 안 하고. 저는 오히려 올해 굉장히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오히려 이 상속세 관련된 법안이 좀 더 바뀌면 아마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국민 정서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그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바뀌는 게 나오면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속으로. 뭐 제가 뭐 대통령의 의지를 심중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건 선거 이후에 정말 여기까지 가면 아마 이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는 PBR이 왜 낮냐면 자산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숫자를 불신하는 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과소 추정하는 것도 있고, 숫자 과소평 이 두 가지가 해소돼야 우리가 무슨 자산 대비 싸다 이게 PBR인데 이 자산에 대한 소위 신뢰가 낮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건드려진다면 아마도 우리 증시가 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단적인 얘기로 미국이 좋으니까 우리도 좋을까? 상당 어불성설인 게 미국은 지금 S&P 나스닥 말고요. S&P 500도 ROE가 18%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PBR이 한 4,700까지 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지만 같이. 한국은 현재 ROE 올라와가지고 뭐 올해 수출 좀 좋아진다고 해도 8.5%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으로 한국의 PBR이 0.93배 왔는데 한 배 넘어갈 수 있을까요? 2,780인데 ROE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결국 주주가치 환원이라도 해가지고 ROE를 확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들이 나오면 아마 2,800 이상 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가시적인 게 안 나왔을 때는 지나치게 최근에 좀 분위기를 보면은 또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걸 좀 속도할 시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의 PBR을 보면 0.97배입니다. 그런데 자산 재평가를 97배는 그러니까 트레일링 보면 93배고요. 네. 제가 좀 어제 종가로 확인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네, 0.93배. 네. 네.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더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오너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좀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PBR이 낮냐면 시크릿칼 비중이 높아요.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사실 뭐 설비 이런 것들의 자산은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 않을까요? 오히려 금융주들이 좀 부각하는 금융 자산은 뻔하니까 그 부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무형재, 그러니까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 가치가 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PBR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러한 고민들이 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PBR이 4.55배, 영국은 1.71배, 일본이 1.42배, 대만이 2.41배 수준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보여주셨던 주주 환원율을 보시면 미국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은 뭐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주주 환원을 이렇게나 많이 하나 싶을 만큼 90%가 넘어가죠. 뭐 저걸 갖다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기업들이 투자하고 배당만 환원만 하냐 하는데 미국은 저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주주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우리는 이 환원율이 저 정도까지 기대 안 하는데 저도 데이터 작성하면서 야, 이거 중국보다 낫네. 이건 좀 놀라웠어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수요일에 그래서 주주 환원의 모범생 메리츠 금융지주를 한번 또 분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미국 증시가 정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특히 엔비디아의 시총 3위 등급과 함께 미국 증시 정말 빛나고 있는데요. 혹시 꺾이는 시점을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변수를 봐야 하나? 제가 이런 질문을 넣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보고 왜 이 질문 넣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질문이 와서 당연히 지금 고민을 해야죠. 네. 지금 어쩌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이제 장매빛 청산시만 많이 날 때예요. 오히려 작년 같은 게 저한테 미국 증시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중국은 안 되고 미국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지금은 중국도 올라오고 있고 중국 중국은 좀 반등할 수 있겠지만 네. 중국이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별 의미 없어 보이고요. 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 그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이 미국이고 미국 주식가 꺾이면 우리도 선도주 꺾이면 우리도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엔비디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입했다. 지금까지와 다르다. 신경제가 왔으니까 엄청 혁신이 일어나서 미국 경제 침체가 안 올 거야. 얘기를 하죠. 항상 신기한 거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온 뒤에 침체가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올해 지나고 나면 상당히 그 고민이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빨라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흔히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기억 좀만 들려보셔가지고 1년 전 내지 이때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역전이 좀 굉장히 깊었고 과거와 다르게 여하튼 근데 이제 우리가 예엇이 적용되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다시 해소되는 시기가 옵니다. 해소되기 직전부터 한 몇 개월 전부터 주가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국면이 오면 예외 없이 미국 증시나 미국 경제가 흔들렸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서서히 해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은 옅은 파란색 선인데 아마 그럼 언제 해소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하죠. 저걸 알 수 있으면 참 많은 돈을 벌 것 같은데 결국 언제 해소되는 거냐면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내릴 때 해소됩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금리가 쉽게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견고한 편이지만 저는 올해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드디어 미국 증시가 미국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물가 안정화됐으니까 내렸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균열이 생기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겁니다. 내년이 됐든 올해 말이 됐든 그런 증시는 그때쯤 되면 어쩌면 또 오늘과 굉장히 다른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언제 꺾이냐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환호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굳이 얘기를 드린다면 또 하나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이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미국 고용이 너무 좋아. 이제는 미국은 이제 혁신 경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식 실업률은 U3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파트타임을 포함한 걸 보면 실업률이 꽤 올라가고 있어요. U6인데. 이걸 왜 보냐면 미국의 최근에 풀타임은 상당히 줄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별게 아니라 일자리가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파트타임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일까? 과거와 뭐 다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뭔가 미국 쪽에서도 고용 측면에서 사실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걸 좋게 보는 분들은 저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뭐 혁신 경제가 나와서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얘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도 뭔가 약간 조심스러운 국면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면 지금 현재는 주도 사람이 미국이고 주도 그 혁신 경제에 있는 소위 엔비디아 같은 주들이 각광을 받겠지만 어쩌면 이게 뭐 올해나 내년까지 놓고 본다면 굉장히 어쩌면 불꽃을 튀우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증시 이 변곡점의 포인트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님 뷰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제가 팔로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또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데 1월 말에 다시 분할 매수 타이밍이 돌아왔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2650선 저항입니다. 하반기에 지수 레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어떤 변수가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1월 말을 꼭 그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방송에 그날 출연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날린 거고요. 네. 주가가 우리 증시는 전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여서 내려오면 2,400 근처에 오면 사고 네네네. 한 2,700 근처 오면 줄이고 한 2,650 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를 바라봤을 때 빼놓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기치 않았던 게 소위 아까 말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게 한 지수를 100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 장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 상단을 열 정도로 한 배 이상을 열 정도의 어떤 그 강한 모멘텀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죠. 결국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지수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상당히 열만한 변수를 줬던 것 바로 소위 밸류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들이 그나마 흔들림에도 굉장히 굳건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그래도 상반기 지날 때까지는 좀 대응하기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하반기에도 그 지수가 가격 매력이 있을 때 그때가 뭐 2,500 아래, 2,400 수준 그 선에서는 뭐 매수해도 괜찮다 이 의견을 고수하셨는데 딱 마침 시기가 또 그때 시기가 1월 말 시기가 그 정도 레벨이었기 때문에 매수 의견 주셨다고 하셨고요. 뷰에 큰 변화가 없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수출 지표 우상향 이어질까요? 수출은 당연히 반도체가 좋아하니까 늘어나죠. 그리고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좀 기대하는 거는 정말 글로벌 경제가 확 좋아져가지고 글로벌 경제 좋아져야 우리 수출이 좋아지는데 아쉽게는 지금은 두 날개로 날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면서 그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수출이 늘어나야 한국이 좋아졌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수출이 기저 대비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엄청 파워풀하게 올라오지 못한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하이닉스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삼성전자 못 올라가? 이게 단적인 증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기존 비즈니스 결국 DRAM이라던가 이쪽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쪽은 여전히 감산을 줄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시장이 확산한 게 아니라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산 물량을 정상화시키면 그쪽이 확 좋아지나 보장이 없고 하이닉스나 저희 이런 소위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어떤 단점입니다. 결국 우리의 수출이 기조적으로 늘어나려면 중국이 좀 살아나야 뭔가 수출이 확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중국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중국은 여전히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왜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받고 있냐면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개인들이 돈을 못 벌고 개인이 돈을 못 버니까 소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사실 이 문제를 감안한다면 수출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까 소위 수출이 확 좋아지면 ROE가 확 올라가겠죠. 그 기대까지는 하기 힘든 상황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을 봤을 때 중화권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게 또 의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진 건 좋아진 거고 이걸 갖다 휘를 확 열 만한 모멘텀이 발생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반도체 쪽에 우리가 시안 공장이 더 뭔가 공장을 돌리고 뭔가 되려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소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악화되면 더 악화됐지 해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적인 산업이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IT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정말 전향적인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군사력 패권 아닌가요?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갖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최우선에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PBR 개선 기대, 또 수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 종합해서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PBR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그림인데요. 결국 우리나라가 수년 기업, 돈이 좀 많은 기업들을 찾아야 됩니다. 일본이 훨씬 많아요. 일본에 보면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기업이 적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그런 기업들을 옥석을 가르친다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업이 좀 있는 것들이 산업으로는 자동차로 좋았고요. 뭐 이런 소위 외국인들이 샀던 업종들이 최근 보면 그래도 이러한 밸류업 기대가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달달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뭐 네. 요거 그림 하나 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아까도 슬쩍 힌트를 드렸는데 결국 기업이 주주환원을 올린다. 배당을 들지 능력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들고 있어서 소각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순연금이 높아야 돼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기업들 검색하실 때 약간 그런 식의 접근만 해보셔도 최근에 순환하면서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거. 뭐 금융주가 대표적이었고 자동차가 뒤따랐고 그 다음에 뭐 기기업종도 있었고 이런 그들 유틸리티도 있었고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줄이시고 편안하게 좀 투자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 배터리, 뭐 AI 로봇, 방산, 조선 등등등 뭐 이런 쪽이 사실 뭐 수출이나 성장 모멘텀 기대가 되는 쪽이거든요. 이쪽에서는 관심 있으신 쪽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풀어주세요, 대표님. 풀어주게 뭐 제가 다 대단히 풀어주셔도 않아요. 됩니다. 오늘 여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네. 로봇 이런 거 쉽지 않다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좀 테마틱한 상황이고 오히려 저 방산이나 자동차 이런 쪽 밑단에 있는 것들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기대할 요인이죠. 결국 주가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주가 상승률이 좀 아주 높지 않아야 우리에게 먹을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작년에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그 다음에 반도체도 상당히 올라왔죠. 그래도 아직 여력이 있고 이 밑단에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680선 그리고 코스닥이 870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질문에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한마디만 좀 여쭤볼게요. 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얼마를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사고 있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결국 이쪽의 재평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점 강조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윤지호 대표님과 또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ROE가 핵심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